네, 4월 12일 일요일 결석 보충인데 일요일 날은 사실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업을 나가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직접 할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할 거예요. 음흠. 그래서 문장도 30문장도 안 되게 나갔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그냥 그 해석 숙제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보내준 PDF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PDF 파일은 일단 오늘 수업할 교재, 그리고 여러분 해석할 때 옆에 보라고 단어, 그리고 해석 숙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문제풀이 숙제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숙제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안 해오셔도 되고 해석까지만 다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보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준 단어랑 오른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오늘 다시 복습할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다 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선생님이 해석된 거를 딱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과 내가 보여준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비교하시면서 내가 뭘 못했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해석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과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교재에다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29페이지 여기 형용사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죠. 가주어 진주어에서 끝났기 때문에 81번 형용사절부터 개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선생님이랑 똑같이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출력을 못했다 그러면 그 종이로 출력을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갖고 있는 그 교재에다가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복습북이라고 줬죠? 거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하나씩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명사절을 끝나고 형용사절을 왔어요. 자, 근데 기억을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한테 품사를 가지는 절에서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품사가 단어만 해당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know 다음에 that 명사절이 나왔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겠죠. 하지만 난 여러분이 이걸 하나의 어떤 명사 덩어리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보면 여러분이 자리를 보고 품사를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래서 I know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럼 이 that은 명사절이네, 명사절이네 하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명사로 보이는 거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미 말했는데 접속사를 보자마자 자리를, 품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품사를 가지는 절은 접속사로 시작되니까 접속사로 시작되는 부분을 딱 봤어요. 예를 들면 that 같은 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얘는 어떤 품사를 가지겠구나. 그리고 얘가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품사를 판단하고 가야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 절에서 내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형용사 절을 보고 얘가 하나의 형용사구나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형용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어에서.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식어 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어 자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 수식어는 cute boy 같은 거. 보어는 he is cute 같은 요런 자리를 말하죠. 자, 근데 우리가 할 형용사절은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수식어 자리에 해당하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명사가 등장하고요. 여기 형용사절이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똑같이 필기하시면 돼요. 자, 형용사 절이니까 그럼 품사를 가지는 절은 무조건 접속사로 시작하고요. 그 안에 뭐를 하나 무조건 가진다? 그렇죠. 동사 한 개를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 뒤에 대시나 위치나 이런 게 등장했네. 그러면 형용사 절이네 하고 품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얘가 형용사로 보여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전체의 품사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얘를 명사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예요. 아까 쌤이 썼던 큐트 보이. 어, 큐트 보이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뭔가요? 명사잖아요. 얘가 형용사고 어쨌든 수식을 받아도 명사는 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명사 뒤에 접속사 등장하면 형용사 자리 가능성이 높구나. 그럴 때 우린 얘를 수식한다고 생각하고 이 전체의 품사는 하나의 명사로 보여야겠다. 그래서 명사는 길어질 수 있구나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절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접속사의 종류를 알아야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대시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 which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 who나 또는 whom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네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오나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다음 또 that이라는 애가 있고요. where이라는 애가 있고요. when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which나 whom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오나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영어에서 얘네를 뭐라 부르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동격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관계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 관계 대명사, 동격, 관계부사 용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적어준 어떤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오지만 알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왜 알려드린 건가요? 라고 하면 정확히 알려줘야 되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즉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 제외하고 얘네 있죠. 얘네는 다 쌤은 어떤으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이 적으세요. I know a boy who can run fast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I know a boy 뒤에 who가 있으니까 이 앞에서 끊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아. 이 who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어떤 남자인데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남자를 나는 알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어떤이라는 뉘앙스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모든 명사 뒤에 수식절은 다 어떤이라고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떤 명사인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주어를 수식하는 절부터 봅시다. 자, 주어를 수식하는 절부터 볼 건데 주어를 수식하는 절이니까 한 번만 적고 갈게요. 자, 주어가 나오니까 그 주어를 수식할 형용사 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볼까? 주어가 길어지면 내가 뭐 중심으로 파악하라고요? 그렇죠. 주어와 동사의 뼈대 중심 파악이죠. 이 뼈대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의 필수 성분을 말합니다. 얘네를 중심으로 일단 파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쌤은 접속사 종류별로 관계대명사, 동격, 그리고 관계부사 순서로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1번부터 보면 일단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뒤에는 나랑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 쌤이 표시한 구간만 하면 돼요. 자, 그 전에 그럼 이 문장을 저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컴마는 선생님 부연 설명이래요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컴마여도 형태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컴마 사이에 주어 동사만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뭐뭐 한 것에 따르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주어가 뭐뭐 한 것에 따르면.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He argued니까 그가 주장한 것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은 뭐란 얘기야? 이러한 모든 공부가 뭔진 모르겠지만 필수적이에요. 그가 주장하기에 따르면. 오케이? 이 문장의 내용은 모든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참고로 이 문장은 because 안에서 while로 문장이 두 개로 연결된 겁니다. 반면에 뭐뭐이지만이라는 접속사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어를 수식하는 절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뭐 중심으로 파악하라고요? 그렇죠. 뼈대 중심으로 파악하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고 선생님 지금 표시한 요 부분만 먼저 해석을 밑에다 적어 보세요. 오케이? 단어 보셔도 되고 단어 선생님 준 거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매뉴얼은 수작업이란 뜻이고요. 스컬러십은 학위 또는 학문적 지식이란 뜻이고 authority는 권위, correspond to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상응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해석해 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이러한 모든 공부가 필요해요. 그가 주장이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자, 건축가들은 다음에 후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떤 건축가인지 설명할 거야. 근데 얘가 주어 자리니까 주어가 길어질 것 같아요. 뭐부터 찾아요? 동사부터 찾아요. 첫 번째 동사 말고 두 번째 동사처럼 생긴 걸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뼈대 중심으로 파악하면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건축가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권위의 위치에. 뭐하는?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권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근데 후 어떤 건축가냐면 수작업 스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가들이죠. 뭐 없이? 학문적 지식 없이. 학문적인 지식 없이, 즉 어떤 이론적인 거 없이 어떤 것만? 수작업 능력만 갖춘 애들은 절대 권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부가 필요하대요. 됐어요? 오케이. 이 뒤에는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81번에는 위에 잠깐 뭐라 적으시냐면 여기다가 지문 기반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지문 기반으로 내용 파악. 무슨 얘기냐? 이 while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 does는 건축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does 다음에 who로 시작하니까 똑같이 동사부터 이렇게 찾아요. 됐죠? 이번엔 어떤 건축가들이냐면 여기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건축가냐면 오로지 의존하는 거예요. 이론과 학문적 지식, 즉 학위에만 의존하는 애야. 걔들은 분명히 삐리리 하다. 여기는 그림자를 사냥하고 본질은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 수능의 밑줄 문제였어요. 여기를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럼 우리 내용대로 파악해 봅시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작업만 하는 건축가들은 이거 없이, 이론 없이 수작업만 하는 애들은 권위의 위치 도달할 수 없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부가 필수적 그래. 그래서 반면에 뭐만 하는 애들은, 이론만 하는 애들은 일단 뭐를 못할까요? 그렇죠. 권위의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뭐를 얻지 못하죠? 수작업 스킬은 얻지 못해요. 됐어요? 이거를 substance라는 단어를 오히려 알잖아? 그럼 본질을 쫓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럼 틀리게 나왔어요. 거기에는 그 본질이 다른 본질로 나와 있었거든요. 딱 정답 선지가 딱 이랬어. 권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뭐 없이? 수작업 없이.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문 기반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건 우리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요.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우린 도출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쌤이 문장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것과 공개해 주는 것과 차이를 보세요. 똑같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의미가 똑같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의미가 너무 다르다, 또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82번부터는 쭉쭉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82번. 자, 82번도 똑같아요. 우리는 문장 첫머리에 등장한 those farmers and landowners라는 주어 다음에 who가 등장하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그래요, 동사부터 찾아요. 됐죠? 잠깐만, 여기 find라는 동사 뒤에 대시 있고 뒤가 길잖아요. 그럼 이 대시 무슨 대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명사절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해석의 뼈대는 그러한 농부와 지주들은 발견했다 또는 알게 됐다, 삐리리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해석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 단어 하나만 알려드릴게. 자,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 expense를 비용으로 해석하면 어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적으세요. expense는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는 cost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at the expense of가 무엇을 희생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희생하여. 그래서 cost of랑 똑같아요. at the expense of, at the cost of. 자,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at each other's expense. 자, each other이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서로. 그럼 at each other's expense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로를 희생하여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이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해석을 한 다음에 선생님의 해석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해석해 보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개인은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스타트.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은 그러한 농부와 지주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걸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서로를 희생해서. 서로를 희생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 안 한다는 걸 알게 될 거래요. 그래서 해석을 공개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해석과 내 해석이 다르면 한번 점검하고 가세요. 그리고 자유제도 중요한 거, 만약에 다른 부분을 찾았어.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주어 다음에 수식절 등장하면 동사부터 찾아요. 그래서 뼈대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83번 가봅시다. 자, 83번도 똑같습니다. 여기 도즈 다음에 후가 등장했으니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부터 찾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diff는 단어 하나만 적어볼게요. diff. 원래는 귀가 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멀었다, 안 들린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을 모르는 이란 뜻도 있어요. 모르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스타트.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시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카테고리의 언어로 altogether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모른대. 뭐를? 진정한 시인의 성취를 하는 걸 모른대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우리는 글을 읽어야 되니까. 자, 오른쪽 여기 글 읽는 태도의 별표. 여러분이 딱 이 83번 같은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진정한 시인의 성취가 뭐지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쌤이 계속 강요했으니까 강요죠, 그렇죠? 강조했으니까 일단 넘어간대. 설명은 넘어가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필자는 뭐라고요? 그 다음 문장에 적어놓는다고요. 어떻게? 오히려 시인은 일상의 언어에서 쓰이는 것 같은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며라고 시인의 성취에 대해서 적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필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걸 알아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게 읽어줘야 글이 쭉쭉쭉 뚫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진정한 시인의 성취에 대한 글이구나라고 하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장 정리하고 들어가면 주어가 길어질 것 같아요.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시인의 성취를 모른대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집어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내용을 파악했으면 우리는 독자로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답변을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 구조 파악, 해석, 그리고 글 읽는 태도. 세 가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8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4번은 해석하기 전에 똑같이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보자면 컨텍스트란 명사 뒤에 대시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동사부터 찾아요. 자, 동사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자, 못 찾았으면 정지 버튼 누르고 찾아보시면 돼요. 동사는 여기 are입니다. 자, 근데 여기 are least likely to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뭐뭐 할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좀 설명할 단어들이 좀 많은데 문장 구조도 있고 해서 오른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컨텍스트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3번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에다가 컨텍스트는 여러분이 알기로 맥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맥락이라는 건 글에서 적용되는 거죠. 글에서. 그럼 글에서의 뭐를 보고 맥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상황을 보고. 그래서 컨텍스트가 상황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상황이라는 거. 두 번째 어휘를 보면, 자, 여러분 쌤이 1단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1단원에서 그리고 1단원에서 마지막에 다뤘던 게 패턴 어휘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리드를 보면 뭐부터 찾아요? 그렇죠. to 동사부터 찾아요. 그래서 read 똑같이 적으세요. A to 동사가 A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value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value. 그렇죠. 동사입니다. 동사. 자, 기억해 볼까요? value 동사로 무슨 뜻? 맞아요. 가치 있게 여기다. 외웁시다. 가치 있다가 아니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여기 search as가 끝나는 부분이 그다음 search as를 볼게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search as가 뭐뭐와 같은이잖아. 전치사거든요. 그럼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earch as 덩어리야. 근데 여기 문장 구조 한 번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A, B, or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salient. 모르겠죠? evaluative는 얘는 평가적인이란 뜻이죠. 오케이? 요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punishment는 알잖아요. 무슨 뜻? 처벌이죠. self esteem hooking은 모르겠죠. 자,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필자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놨으면 이 A랑 B랑 C는 같은 뉘앙스일까 다른 뉘앙스일까? 그렇죠. 같은 뉘앙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문장 구조를 파악할 줄만 알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 하나만 딱 골라서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필자는 이걸 감안해 준다고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중에 한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으니까 자 여긴 다 몰라도 돼요. 그럼 이 단어 처벌만 가지고 처벌과 같은이라고만 해석 잡고 해석을 하세요. 처벌과 같은. 그럼 얘도 선생님 구조를 파악해드렸으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 여기다가 해석을 써보세요. 그리고 내 것과 비교해 봅시다. 스타트. 됐나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상황인데 뭐하는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즉 컨트롤링이니까 뭐와 같은 처벌과 같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그 상황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끌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끌 가능성이 없어요. 처벌과 같은 상황을 사용하면 이끌 가능성이 없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동사부터 파악해요. 그래서 뼈대 중심으로 어떤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은 사람들을 이끌 가능성이 없어. 자신들의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라고 해석을 잡고 그럼 그 상황은 뭔데? 처벌과 같은 상황이지 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은 잠깐만 들어봐.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딱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과 같은 통제 전략이면 그냥 처벌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석하냐?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처벌과 같은 상황은 이라고 그냥 해석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이해할 줄 알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문장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 해석이 어려웠다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해보고 85번으로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85번으로 넘어갑시다. 좀 안 맞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자, 85번에 여기 오른쪽에 올해 품사는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볼게. that 뒤에 이렇게 is required라고 나왔어. 여긴 주어가 없잖아. 근데 물어볼게요.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절이에요. 똑같이 적으세요. 수식절이에요. 네, 수식절 앞에는 명사가 오나요? 형용사가 오나요? 부사가 오나요? 그렇죠. 명사가 와요. 그래서 올해 품사가 명사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require는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니까 얘가 수동을 하면 그냥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라고 해석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문법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건 즉 대뒤에가 완전 불완전을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대뒤에 불완전하네? 그럼 얘가 수식절인데 그럼 앞에 있는 올해 품사가 명사일 수밖에 없네? 그럼 해석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석해야지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하는데 일단 내가 구조 잠깐만 잡아드리면 여기 between을 보면 뭐부터 찾아요? 그렇죠. and부터 찾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라는 뜻이고 어휘 잠깐만 잡아드리면 signific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application은 진짜 여러분이 아는 그 앱입니다. 앱. 그 앱스토어의 앱. 됐죠? 이거 약간 그런 비슷한 거야. 내가 예전에 그 태그 얘기해 준 적 있잖아. 나는 그 지하철 카드 찍는 태그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 태그가 나온다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뜻 좀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해석해보고 내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스타트. 하셨나요? 오케이. 여러분 진짜 적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석해보고 하느라 좀 못 나갔어요. 공개해보면 네. 자, all that requires 필요한 모든 것은요. 중요한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페인트로 일하는 것과 이미지 앱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느낌이죠. 되셨나요? 그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가 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거 갖고 작업하는 건 완전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되셨죠? 어쨌든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패턴 어휘 절대 잊지 말고
단어 외우시고. 됐죠? 자, 86번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에, 자, 그럼 우리는 8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략을 해볼 건데, 수식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생략은 뭐냐라 그러면 요거죠. 지금 명사, 명사, 동사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수식절의 생략입니다. 수식절 접속사의 생략이에요. 얘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수식절 뒷문장에 완전, 불완전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형태만 되면, 자, 적으세요. 명사가 등장하고 접속사가 등장해요. 아, 그럼 우린 뭐라고요? 수식절이구나 하고 해석하는데, 자, 접속사 뒤에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주어 동사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주어의 품사가 뭐가 오죠? 명사가 와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는 게 명사, 명사, 동사면 무조건 이렇게 수식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가 완전 불완전 상관없어요. 그냥 수식절 뒤에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면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를 보시면 되는데 나랑 87번 한번 볼게요. 자, 87번 여기 오른쪽부터 볼게요. 명사, 명사, 동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것.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특징이라는 명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영어에서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는 다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명사입니다. 그럼 나랑 똑같이 표시해 봅시다. courage, 용기예요. 명사죠. 사자는 누가 봐도 명사죠. want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intelligent 또한 지능이라는 명사고요. scarecrow는 까마귀라는 명사인데 그냥 필요 없이 대문자니까 뭐죠? 이름이에요. 그 다음 longfor은 갈망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 이모션 명사예요. 그 다음 틴맨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명사예요. 그럼 드림즈 오브가 동사입니다. 꿈꾸다. 그러면 어쨌든 요렇게 수식이죠. 요렇게 수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렇게도 수식이에요. 됐어요? 그럼 주어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자,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파악하자 했죠? 뼈대 중심으로요. 이 문장의 주어는요, 다 모르겠고 용기, 지능, 감정이 주어예요. 됐어요? 얘 또한 수식절이 생략됐다고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뒤에도 한번 볼게. 어트리뷰트 명사예요. 여기 써놨듯이 대의 명사고 포셋은 소유하다는 동사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 뭐야? 그들이 소유한 특징이란 얘기잖아요. 자, 근데 앞에서 한 번만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거 전체 품사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명사라고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얘 명사예요. 그죠? 그 다음 얘 명사예요. 그 다음 얘 명사예요. 그 다음 얘도 명사입니다. 그럼 문장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R이고 얘는 실제 수능에 나왔던 기출 어법 문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해석 안 하셔도 되는데 해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해석을 해보시고 그거 해석을 하셨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고 하나만 더 내가 첨언을 드릴게. 아니 리오야 있잖아. 너 얘가 명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 난 얘 동사로 알고 있는데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잘 봐봐요. 왜 명사냐면 이 포세스가 무슨 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그럼 얘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우리가 영어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 주어 동사니까 근데 불완전해? 그럼 얘가 수식절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식절 앞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명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됐으면 88번 가봅시다. 88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세요. 얘는 딱히 내가 어떠한 단어를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식절 하고 있어요. 주어가 길어질 것 같으면 뼈대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명사, 명사, 동사 형태를 보면 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서 정지 버튼 누르고 해석해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조만 먼저 파악을 해볼게. 이러한 내면적 이야기는 명사니까 명사, 위명사, 폼 동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 가장 첫머리에 등장한 명사를 주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쉐입이 동사겠네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나돌리가 있으니까 버돌서부터 찾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는 병렬이었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때때로 이러한 우리가 형성한 내면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깊게 rooted, 뿌리 박히게 된대요.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에.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해석과 내 해석을 좀 비교해서 차이를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아 내가 뭘 못했구나, 내가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몰랐구나,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구나,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이런 걸 여러분 해석과 대조해서 좀 깨닫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동격의 대시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미 개념을 다 한 번씩 해가지고 동격의 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동격의 대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얘가 왜 완전한 문장이 오냐면, 이 동격의 대의 역할을 여러분이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동격의 대의 역할은 수식이니까 수식 앞에 있는 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미안해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건 완전하게 적혀 있어야 돼? 불완전하게 적혀 있어야 돼? 완전하게 적혀 있어야죠.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는데 발견했다라고만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한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지금 말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암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주기 때문에 동격의 대시.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암 명사가 되게 추상적인 명사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될까, 아니면 구체적인 명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될까? 당연히 이 명사는 추상적인 명사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명사에 해당하는 게 fact, 뭐 의견, opinion, 뉴스, 요런 추상 명사들일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야? 명사 뒤에 대시 오면, 즉 명사 뒤에 대시 오면 일단은 수식이라고 생각하고 뒤에는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문장이 있어요. 그때 대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냥 어떤. 자, 예를 들면 바로 가볼게. 89번 같은 경우. 자, 더 팩트 다음에 대시 등장했네. 아, 수식이겠네. 그럼 주어를 수식하니까 우린 뭐부터 찾아요? 동사부터 찾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had. 됐어요? 그럼 여기만 잠깐 해석하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모두가 삐리리 삐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뼈대를 잡아보자면, accommodate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듯이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수용되다겠죠? 그럼 다시, 어떤 사실은 무슨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수용되어야만 해요. 됐어야만 했어요. ethically, 윤리적으로.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단어 하나만 더 할게요. via 동그라미. 자, via는 여러분 단어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알 거예요. 뭐뭐를 경유하여. 그런데 얘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를 통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 뭐 거의 다 해석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속으로 해석을 하고 내 해석과 비교해 보세요. 속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오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자, 여러분이 해석한 것과 내 해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일치하나요? 일치하면 넘어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90번에는 여러분이 별표를 쳐주세요. 왜 별표냐라고 하면,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동격의 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대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대은 일단 뭐라고 적으시냐면, 접속사가 있는 절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조건 품사를 따져야 돼요. 품사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봐봅시다. 자, 여기 컴펠링은 강력한이라는 뜻이거든.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대. 그 다음에 명사 등장할 수 있어? 봐봐. 어떤 도구가 만들어졌다. 다음에 명사 나올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선생님 부사절 대해서 뭐밖에 없다고요? so나 such that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부사도 탈락이에요. 그쵸? 명사 자리도 아니야. 부사 자리도 아니야.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형용사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근데 내가 예전에 뭘 알려줬냐면, 적으세요. 주어 수식절은 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argument, 어떤 주장을 수식하는 수식절이 주어 뒤로 갈 수 있어요. 어쩔 때 주어가 너무 길어질 때. 봐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argument를 수식하는데 can be made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주어 동사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자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배려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배려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한다? 아,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음에 대시 등장했어. 내 오늘 수업 가장 처음 했던 거. 접속사를 보면 뭐부터 판단하라고요? 품사. 내가 아는 대로 하면 여긴 명사도 못 나오고 소나 서치도 없어서 부사도 안 되는데 그럼 여긴 형용사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떤 주장인지 설명해 주는 거겠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적읍시다. 동격에 대시 수식하는 대상은 주장입니다. 주장.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어태치먼트와 어포드 어휘 복습하자고 했는데 하나씩 적어볼게요. 기억나시나요? 안 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만 여담인데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현금 10억을 주었대. 와 부럽다 그죠? 근데 봐봐. 근데 이 사람이 길바닥을 쳐다보려는 노력을 안 했으면 이걸 찾았을까? 아니 못 찾았겠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맨날 길바닥 보면서 휴대폰만 하고 가면 이거 봤을까? 못 봤겠죠.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어떤 가방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근데 10억을 찾은 사람은 길바닥을 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얘를 기억을 해봐야지라는 노력만 해보라고. 아시겠죠? 아무튼 복습을 하면 여기 있는 어태치먼트는 애착이고요. 그리고 어포드는 제공하다입니다. 그리고 단어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첫 번째는 affec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affect라는 단어 때문에 얘를 영향이라고 해석하는데 얘는 정서라는 뜻이고 절대 영향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영향은 뭔가요? 그럼 affect, 영향은 그냥 affect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럼 네 번째 여기 표시해 봅시다. 문장으로 돌아오세요. lesser than. 리어 이거 그냥 덜이잖아. 그게 아니라 덜로 해석하면 어색할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적으세요. 자, lesser A than B인데 여러분이 얘를 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형용사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lesser taller than you. 너보다 덜 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잖아. A 자리에도 명사가 오고 B 자리에도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A라기보다는 B이다. 우리 비교급 할 때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90번도 여러분이 해석할 건데 내가 교재를 이렇게 목차를 다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1, 2, 3, 4단원. 이렇게 누적 학습되게 해놨습니다. 즉 여기 있는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도록.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했냐면은 왓절도 했고요. 앞에 one another, 서로라는 명사죠. 명사. 다음에 대시 등장했을 때 사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대신 사실은 여기 어태치먼트를 수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 뒤에 대시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앞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괄호는 해석하지 마시고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해석과 비교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네, 하셨나요? 네, 해볼게요. 우리는 동격의 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대 뒤에는 그냥 문장 해석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what부터 등장하면 what절이 주어구나. 두 번째 등장하는 걸 동사로 쳐야지. 그럼 여기 해석 어떻게 해?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팬들이 사랑하는 건 뭐라기보다 팬덤의 대상이라기보다. 자, 팬덤의 대상이에요. 아이돌의 팬덤의 대상은 누구야? 아이돌이죠. 팬덤의 대상이니까. 그럼 그냥 아이돌이라고 해석해 볼게. 자,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팬들이 좋아하는 건 그 아이돌이라기보다는 the attachment to one another, 서로에 대한 애착이야. 그러한 정서들이 제공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건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그 애착이래요. 됐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풀로 해석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을까? 내가 뭘 생각 못했을까? 예를 들면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한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문장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구나. 아니면 lesser A than B를 정확히 해석 못했거나 아니면 왜 얘가 얘를 수식하는지 왜 파악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요 쌤이 처음에 했던 요건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 알겠나요? 오케이. 그럼 91번 가봅시다. 자, 91번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there is를 넣어놨냐 그러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there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 명사 나오면 이 명사가 주어로서
주어가 있다, 뭐뭐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awareness, 인식이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시, 여기 있는 awareness를 수식합니다. 됐죠? 자, 잠깐만. 90번에 여기 있는 대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attachment를 수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래. 91번도 얘가 얘를 수식한다는 거.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가 등장했을 때? 전치사구가 등장했을 때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여기 나돌리 보면 뭐부터 찾아요? 그렇죠. 법부터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대 또한 뭐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인식을 수식해준다란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린 동격을 하고 있거든? 그럼 동격 대 뒤에 있는 각각의 요 문장들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문장 파악하듯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 뒤에를 파악할 때는 여기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만 해석한다고 생각해보고, 여기 있는 대절을 수식할 때도 이 바깥에 아무것도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만 하나의 문장이 적혀있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내가 누적 학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경험이라는 명사 뒤에 대시 등장하면 수식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오른쪽에 내가 보라고 넣어놨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장 준 거 보시고 얘도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해 보세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되셨나요? 오케이, 내 거랑 비교해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있대요. 무슨 인식?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풍부한 경험을 이끄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근데 그 경험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회사들이. 뭔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the price you pay, 너가 지불하는 가격이라는 인식이 있대요. 그 경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되셨나요? 그래서 내 해석과 다시 말하지만 비교하면서 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되고, 난 여기 더 프라이스 you pay를 for를 어떻게 해석할지 감이 안 왔는데 그냥 이렇게 너가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봐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걸 볼 건데, 자, 잊지 마세요. 우린 주어를 수식하는 걸 하고 있고, 주어를 수식하는 절 중에서 관계대명사, 동격받고 이제 관계부사 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보면 where이나 when이 주어를 수식하는 거 볼 건데 요것만 적읍시다.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여기 말고 y도 있죠. y. 그래서 이렇게 보면 the reason이라는 명사 뒤에 y가 등장하면 아, 수식이구나.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죄송합니다. 있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직접 해석을 할 건데 이것만 복습해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전치사 오브의 해석을 복습해 보자고 했는데, 자, 봐봐. 여러분 여기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오픈 오피스가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선택의 계획은 아니래. 선택의 계획이란 게 뭐예요? 선택의 계획이 아니, 좀 어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오브라는 건 오른쪽 가진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고, 그래서 더 똑같이 적으세요. 더 걸 오브 뷰티라고 하면 아름다운 소녀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브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의 형용사인 뷰티풀을 해석을 넣어서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소년이래, 소녀라고. 자, 그럼 초이스의 형용사형은 뭐밖에 없냐 그러면 초이스 풀밖에 없습니다. 선택 가능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넣어보면 오픈 오피스는 항상 선택 가능한 계획은 아니래요. 항상. 됐을까요? 됐죠? 자, 그럼 92번 앞에 문장은 여러분이 제가 해석해 볼 건데, 그 해석할 때 여기 있는 currency는 유행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 더, 통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통화. 삐리리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통화. 자, 그럼 똑같이 얘도 정지 버튼 누르고 해석을 해보세요. 스타트. 되셨나요? 선생님 해석이랑 비교해 봅시다. 네. 일치하나요? 한번 따져주시고 틀린 게 있다면,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 의미적으로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조사 이런 건 다 잘 지켜주고. 됐죠?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